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당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당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 또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중수부는 양돈동과 멧돼지 출몰지역 출입 자제와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대전 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바꾸려면 행정통합은 필수라며 충남과 대전의 내일을 열기 위해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공약으로 충청권 실리콘밸리 완수를 통한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연구하고 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소득 향상과 의료 돌봄 개선 등 농촌과 고령층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진행한 설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합동 단속에서 위법 사례 1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내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선물 세트 등 제조 판매업소 809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추석 합동 단속 적발 건수 7건 대비 6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해 현지 계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시 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재성 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당초 논의와 달라진 상황을 짚으며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해 통합 추진 여부를 시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주민투표 요구에 가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응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통합은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해 시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시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꽃지 해수욕장으로 혼자 조업에 나섰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태안 해양경찰서는 12일 정오쯤 꽃지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톤급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사고 해역 반경 3에서 5km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2025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충청권 31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홍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을 추진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한국 ESG 평가원이 주관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11일 대산 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기업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국내 최대의 탄소 포집, 전환, 활용 전주기 실증 인프라로 사업비 485억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에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설비와 탄소를 고부가 가치 신소재로 전환하는 실증 장비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센터 운영으로 생산 유발 668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44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12일 시청에서 지역 내 폐기물 소각업체 2곳과 생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의 폐기물이 민간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관내 환경 오염 방지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위탁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계약 체결된 물량은 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고 관련 데이터를 당진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당진 지역 소각업체가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1,100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시가 세외 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9일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예고서를 일괄 발송했습니다. 영치 예고서 발송 대상은 1,300여 건으로 체납액은 17억 4,3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산시는 영치반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매주 2회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은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체납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해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과태료를 추가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화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의 입장은 어떠한지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 만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좀 교육계의 목소리는 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 법안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 자치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가 우려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좀 우려점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중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통합되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에게 그 권한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 자치와는 대치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 지금 그 특례법에 보면 영희세의 영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지역에서 혹은 통합
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인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뭐 합쳐서 운영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유치원에 입학을 3에서 5세의 유아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에서 2세까지 영아까지 합치게 되면 원래는 0에서 2세는 보육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치원 교사의 자격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초등교사는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중등교사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교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좀 우려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그동안 좀 논의는 계속 되었었잖아요. 근데 좀 교육계는 좀 참여한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우선은 저희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그동안 성명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좀 내고 있었는데 현재 좀 이 통합 시에 대한 의견이 좀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어서 짚어볼 게 좀 교육감 선출 부분도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교육감을 런닝메이트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통합시 관련된 공청회나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육자치와 굉장히 좀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모든 시도에서 교육감을 주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이제 지방 교육자치에서도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김태흠 도지사의 입장은 그것과 좀 다른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통합에 대한 특별시 특례 조항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전 충남 이 통합특별시에 이것을 추진하는 특례 조항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단체나 교사나 이런 구성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청운대학교가 지난 10일 홍성 캠퍼스에서 홍성 DX 미디어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정윤 청운대학교 총장과 이용록 홍성 군수,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성 DX 미디어 센터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교육, 국민 참여형 방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운대와 홍성군은 센터가 지역 특산품과 산업, 문화와 교육을 연결하는 실증형 미디어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성 DX 미디어 센터를 개관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홍보라든지 지역의 관련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텐데 요즘 대학이 전부 지역 연계 지역 발전 아닙니까?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대학과 홍성군이 상호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 DS 미디어 센터는 우리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IT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농특산물을 함께 유통과 판매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될 것입니다. 서산시가 2026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선의 특별 할인 행사가 오늘 28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시민은 30%, 충남 도민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1,500명 이상의 모객이 완료됐으며 서산시는 다음 달 모든 객실이 완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는 6월 13일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해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을 거쳐 6월 19일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코스타 세레나호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당진시가 11일 시청에서 NH농협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NH농협은행은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공동 출연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주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22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의 예당호 출렁다리는 개통 이후 수백만 명이 찾으며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동안 체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는데요. 예산군이 즐길거리와 숙박시설을 대폭 보강하며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푸른 호수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출렁다리, 길이 402m, 예산 관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지난 2019년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만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에 비해 즐길거리와 먹거리, 특히 머물 곳이 부족하다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꼽혀왔습니다. 예산군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당호 일대를 탈바꿈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호수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70m 높이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위 곳곳에 설치된 통유리 위를 걸으면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10월 개장 이후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애기들이 구경거리도 많고 좀 먹거리도 좋아요. 먹거리는 이 밑에 많지. 요쪽에도 또 분식 있고 애들 그 물고기 유리 저기 되어 있었고 그 물고기들이 노는 거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오면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대 바로 옆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짚라인부터 미끄럼틀까지 탁 트인 예당호 전경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 주변 경치를 관람하는 그런 시설이라기보다 여기 예당호 지금 출렁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모노레일이 있고 어드벤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과 함께 체류형 복합 관광지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예산군은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10월 전망대 인근에 숙박시설 10개 동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직접 채소를 수확할 수 있는 텃밭과 함께 바베큐장까지 갖췄습니다. 예산군은 숙박 인프라 등을 통해 스쳐가는 관광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당호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어드벤처가 있고요. 무빙보트까지 해서 아이들까지 올 수 있는 아주 관광 명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였으나 우리가 이번에 펜션까지 만들어서 이곳에서 숙박까지 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탄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더한 예당호가 충남 지역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